그러면은 이렇게 아빠한테 가기 싫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울었습니다. 막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재치유를 하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맘만 먹으면 엄마가 아 그거 내고 말지 안 보여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뭐 아이를 억지로 강제로 끌어다가 아빠 앞에 갖다 놓거나 엄마 앞에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랑학개론 MC 정애연입니다. 오늘도 광노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오늘은 그 양육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들로 결심을 하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게 부부들도 사이가 좋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뭔가 이제 분란이 시작되죠. 이게 서로 힘들기도 하지만 또 양육에 대한 가치관이 엄청나게 이제 차이가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네. 제가 대부분 제 이제 또래들 보면 저도 막 그랬었고 한 살 넘어가면서부터 엄청 싸우더라고요. 근데 한 살 때까지는 더 제일 많이 싸우지 않나요? 한 살 때까지. 그나마 이제 또 엄마도 와주시고 막 맞아요. 이러기는 아니 그냥 그 과정 시작이죠. 6개월 맞아요. 때부터 어쨌든 2~3살까지가 거의 공방전 같은 느낌인데 맞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약간 또래 친구들이 지금 말 안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이 때문에 산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그동안에 부부끼리 우리의 가정을 잘 이렇게 행복하게 다독거리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양가가 개입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사실 희한하게 요즘은. 꼭 그렇더라고요. 이제 키워주셔야 되고 또 손주 손녀가 보고 싶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분란의 이제 소지가 점점 커지는 거죠. 네네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요즘에는 일에 욕심 많으신 여성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네. 또 이렇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사랑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런 좀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는 건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네네네.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되게 워커홀릭이셨던 이제 엄마분이 계신데 이제 네. 내가 질 수 없는 거예요. 남자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약간 이런 오히려 강박적으로 그런 게 있어서 네. 맨날 회식해야 돼. 뭐 회식 자리 빠질 수 없어. 뭐 가서 내가 술도 안 뺄 거야.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뭐 거의 3번, 4번 많을 때는 내내 이제 만취해서 새벽에 들어오는데 네. 하필이면 또 이제 시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케어로 도와주시던 이제 부부였어요. 그러다 네네네. 보니까 이제 아. 네, 또 시부모님은 이게 뭐 하는 거냐 싶고 또 하필이면 이 남자분은 아이 출산과 동시에 친구가 뭐고 다 필요 없다. 나는 우리 가정이 최고다. 나는 무조건 칼퇴학원 들어서 아이랑 놀 거다. 또 이런 스타일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를 이해를 못하고 시부모님은 더 이해를 못하고 이러면서 문제가 불거졌던. 네. 그러면 시부모님들하고 같이 사셨나 봐요? 밤늦게까지 들어오시는 거 보고 막 이랬다는 거 보니까. 같이 사시진 않고 요새는 다들 근처에 살면서 도와주시니까요. 네네네네. 네. 근데 아무래도 근데 시부모님 좀 가셔도 되는데 아들 들어오면 그죠. 왜 그 새벽까지 며느리 들어올 때까지 언제 들어오나 내가 볼 거야 이러고 앉아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눈치가 그런데 좀 있으셨어야 그래서 저도 되는데. 여쭤봤어요. 그래서 네. 왜 뭐 이렇게 꼭 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뭐 이제 약속하는 경우가 있었대요. 뭐 이제 오늘은 뭐 그래도 아버님 뭐 생일이잖아. 뭐 오늘은 뭐 명절이잖아. 이제 이런 거 있어도 네네네. 이제 약속을 며느라 오늘은 뭐 7시까지 들어서 같이 저녁을 먹자. 이제 이래도 안 오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하면서 이제 기다리시다 보니까 이렇게 늦게 들어와? 막 그러면 이제 두 분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신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아이는 할머니랑 지내나요? 아니면 누구랑 어떻게 지내나요? 그게 사실 가장 문제예요. 왜냐면 엄마랑 아빠는 이혼 소송 하는 중에 같이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더 격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는 누구 한쪽과 살아야 되는데 네. 이게 엄마도 얘를 키우겠다고 하고 아빠도 얘를 키우겠다고 하면은 결국은 법원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전 처분이라는 형식으로 네네네.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일단 네. 누가 키우세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세요. 그렇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오. 서로 내가 키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이래서 내가 키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이제 아빠가 이제 보조 양육자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는 칼퇴근해서 집에 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네. 사실 이혼하는 과정 중에 아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네. 이 부부의 아이는 몇 살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데. 네, 5살, 6살 이렇게 됐거든요. 이제 네네네. 이혼 소송 기간이 길다 보니까 대부분 1년 안에 끝나지 않아서 나이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또 이 부모님들이 저는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아이들 막 동영상 촬영을 하고 녹음을 하세요. 뭐 누구랑 살고 싶어? 뭐 엄마가 좋지. 진짜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판사님들이 이거 아동학대인 거 아시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라고 되게 단호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판사님들은 사람이다 보니까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거를 보면은 엄마를 더 좋아하네? 막 이러고 아이가 막 면접교섭 과정에서 이제 아빠한테 안 간다, 엄마한테 안 간다. 애들은 무조건 그러거든요, 우리 네네네. 애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아빠한테 가기 싫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울었습니다. 막 이런 동영상을 찍어서 제출을 하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동영상 서로 이제 못 찍게 막 하지 마, 막 카메라 치우라고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막 아파트 CCTV까지 따서 그 현관 CCTV 제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아빠랑 있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보여주는구나. 예, 증거로. 그래서 이런 이제 자료들이 사실 너무 많이 제출됐던 사안이었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그 재판부에서 제지를 안 하셨어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예, 그러니까 약간 계속 제출하시는 거죠, 어머님이. 뭐 아빠가 사실 키우고 있지만 아이는 엄마를 좋아합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죠. 뭐 이렇게 보세요. 아빠한테 이렇게 가기를 싫어하는데요. 막. 와. 근데 모든 아이들이 사실 엄마 앞에서는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고 아빠 앞에서는 아빠랑 살고 싶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눈치 보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또 아이들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엄마랑도 네네네네. 살고 싶고 아빠랑도 살고 싶으니까 이제.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셔서 정말 무분별하게 아이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거의 전 가정을 녹음 워치를 사셔가지고 네 그래서 막 한 번 증거가 제출되면은 막 엄청나게 막 들어왔는데 아이도 알죠. 그래서 그 아빠한테 가면 엄마가 계속 나 말하는 거 녹음해 이제 이렇게 하소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이가 좀 어리긴 한데 법원에서는 아이를 직접 보기도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네, 판사님이 보시진 않고요. 그 네. 조사관이라는 분들이 보세요. 근데 보는 시간이 매우 짧고 이제 엄마랑 놀이할 때 아이가 어떤지, 아빠랑 놀이할 때 어떤지 이제 이런 걸 짧게 보세요. 한두 시간. 그러니까 뭐 네네네. 아빠랑 그림 또 잘 그리네. 뭐 엄마랑도 그림 잘 놀고 상호작용 잘 되네. 이제 이 정도로 봐서 뭐 엄마가 키워도 아빠가 키워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 지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알 수 없죠. 한 시간 동안 사실 막 어떤 아이가 막 아빠랑 그림 안 그릴 거야 막 이런 애들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짧은 시간이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네네. 맨 처음에 그림의 의미가 있나 생각됐거든요. 아, 그림을 크게 그리면 이게 뭐 아빠가 심리학적으로 살아가는 분석하나? 막 제가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왜 그림을 그렇게 그리게 시켰는데 그냥 이제 그 상호작용 하는 거를 보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쵸. 4살, 5살 때는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지 네. 그런 걸 많이 보시니까. 그래서 이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아이의 양육권에 대해서는. 이제 아이가 이제 의사 표명을 한 6살 되니까 이제 엄마가 더 좋다는 아마 간접적인 표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네네네. 사정도 있고 그 엄마의 엄청난 집착과 집념으로 24시간 녹음하시는 그 집념으로 결국은 엄마가 양육권을 네,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네. 아빠 쪽에서도 그러면 데리고 가고 싶어 했던 거죠, 아이를. 그럼요. 네, 아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 출산과 동시에 친구도 다 끊고 회식도 다 아, 그렇겠다. 아빠는 더 데려가고 싶었겠다. 네, 되게 애틋하셨는데 네, 네. 법원이 이제 아이가 어리면은 좀 아무래도 이제 엄마, 특히 성별이 또 여하면 더더욱 엄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엄마가 회식에 자꾸 막 일주일에 3-4번 늦게 들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막 하시죠. 그동안에는 시부모님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제는 네, 뭐 술 저 안 할 거고 아이 잘 키울 거고 뭐 보조 양육자로 저도 뭐 친정부모님이 계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 법원 입장에서는 네, 뭐 신뢰를 안 할 수 없죠. 네. 아, 그렇겠네. 또 네. 어쨌든 자기가 키울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네, 계시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아이가 어릴 경우에는 엄마가 어떻게 보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엄마랑 애착 관계가 더 이제 잘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아빠보다는 그래도 애들이 이상하게 엄마를 좋아하잖아요. 그쵸. 네, 약간 어렸을 때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엄마한테 유리한 경우가 많고 또 엄마가 육아에 더 투입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데 이상 같은 경우는 사실 아빠한테 저도 이상하지 않은 케이스였는데 네, 좀 결론이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 사실 진행 과정에서 보면 그 어머님도 모성애가 없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냥 모성애가 정말 있으신 분인데 그만큼 일도 그냥 사랑하셨던 둘 다 쟁취하고 싶은 어떻게 네. 보면 이것도 열심히 하시고 아기도 육아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시부모님이 아이를 봐주는 게 싫어서 우리 집에 있는 게 싫어서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막 이런 하소연도 하셨고 근데 자꾸 시부모님이 애를 봐주신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둘 다 쟁취하고 싶은 사람이었지 막 아이를 방치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아마 고려가 되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이혼은 면접교섭은 제대로 이행이 됐을 것 같아요. 됐죠? 아니 근데 이 부부들은 정말 이혼 과정에서 아이 쟁탈전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남편도 온갖 정이 떨어졌죠. 아내한테 뭐 이런 짓까지 아이를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러고 이제 사실 뭐 이제
서로 만나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엄마한테 갔다 아빠한테 가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막 너 진짜 아빠한테 갈 거야 막 이제 이런 행동도 많이 하셨고 너무 서로 감정이 확 상해져 버리니까 네. 아이를 위해서라면 분명히 아이가 아빠를 봐야 된다는 걸 모르시지 않을 텐데 아빠를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엄마가. 네, 딱 그냥. 그리고 원래는 아이가 생활하던 근거지가 따로 있었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이를 키울 거라고 막 법원에 계속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서는 저 멀리 이사 가셔가지고 아예 아빠랑 막 3-4시간 걸리는 곳으로 회사 근무지도 옮기셔가지고 네. 그렇게 한다면 뭐 아이가 안 본다 그러는데 어떡해. 약간 이런 핑계를 대시면서 와. 아빠와의 만남을 좀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면접 교섭권이 이행이 안 될 경우에는 네. 어떠한 경우를 취할 수가 있죠? 저희가 뭐 소송에 이행을 하라라는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원이 이행 명령을 내려주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이행 명령을 안 지키는 경우에도 사실 뭐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50에서 100 정도 네,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맘만 먹으면 엄마가 그거 내고 말지 안 보여줄 거야.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뭐 아이를 억지로 강제로 끌어다가 아빠 앞에 갖다 놓거나 엄마 앞에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아이를 위해서라도 어머님이 조금 마음을 좀 너그럽게 열어주셔서 아이가 좀 아빠를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광노규 변호사님과 함께 양육권 분쟁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